본인 얘기 나를 해줄까요?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거 조태용 원장님 얘기하는 건 똑같잖아요. 나쁜 놈 만드는구나. 처음부터 좋다. 계산하신 그래. 걸까요? 뭐 이런 이제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러고 난 다음에 JTBC 가서 앵커 묻지도 않는데 본인이 먼저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중간에. 그거는 이제 뭔가 이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 시점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부 다 까는 게 아니고 시간대도 좀 틀린 형태인데 이렇게 까는 거는 뭔가가 있다. 우리 또 스님만 띄워야지. 수고대상 축하드립니다. 네. 수고대상 축하드립니다. 아니 여기는 예비검속 단계고 스님은 수고 대상이죠. 스님은 윤석열, 김건희한테 바로 찍혔으니까. 그죠. 그 옆에 항상 같이 있던 사람이 하나 또 있어. 2개 찍힌 사람이 더 무섭지. 생각을 해봐. 아, 스님이 찍혔으면 나는 드러나지 않게 뭔가 좀 돼 있지 않을까 싶기도 그 한데. 큰 얼굴이 내가 도정 스님하고 허정 스님을 그 명단에 올렸잖아. 허정 스님은 인도에 있었는데 내가 명단에 올려줬잖아. 아, 그건 좀 미안하네. 그럼 거의 국제 간첩단 사건. 야, 뭐 인도까지. 그러니까 그 양반은 또 라오스하고 캄보디아도 갔었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라오스, 캄보디아가 요즘 저 거점인데. 야. 예, 반갑습니다. 야단법석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불자 여러분. 저희 또 세 사람이 모처럼 모였는데요. 최근에 그 자승 전 총무원장의 방화 자살이 다시 뉴스에 올랐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도 최근에 보도된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아마 이 자승 전 총무원장의 방화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 초창기부터 줄기차게 이 죽음의 의혹에 대해서 또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세 사람이 여러 차례 이제 방송을 해왔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그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김경호 운판 대표님과 진우 스님 전 동국대 해직 교법사, 예, 진우 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저희가 결국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제가 먼저 좀 서두에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신원식 그 안보실장 전 그 국방부 장관, 이죠. 아마도 2월 11일 날 KBS에서 이제 단독으로 보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 언론사에 보도가 됐는데 내용을 보면 1월 2일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그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이 양반이 나가서 이제 진술한 내용 중에 윤석열이 당시 그 자승 전 총무원장 방화 자살했던 그 시점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당시 그 안보실장 그리고 김명수 합참의장과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이제 관주로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윤석열이 흥분하면서 이 자승 전 원장의 죽음이 좌파들이나 혹은 국외 공작원에 의한 그런 타살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대공 혐의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상을 파악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이제 신원식 안보실장이 검찰에서 이제 밝혔거든요. 그래서 밝히면서 아마도 이 양반은 이제 윤석열이 워낙에 흥분을 잘하고 흥분을 하면 이제 자제력을 잃는 그런 성격 스타일이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 때도 본인은 계엄 선포를 반대했는데 윤석열의 그런 스타일에서 이 계엄을 밀어붙였다라는 이런 것을 좀 부연 설명하는 사례로 이 부분을 이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2월 11일 날 보도가 됐고 이게 보도가 나고 나니까 2월 14일에는 이제 홍장원 요즘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죠. 국정원 그 차장이 JTBC에 출연해가지고 신원식 진술이 확인된 뒤에 좀 부연 설명을 하면서 본인이 당시 안보실장인 조태용의 지시로 국정원 요원 7, 80명을 화재 현장에 보내가지고 투입해서 진상을 파악하도록 그렇게 했다. 당시 11월 29일 날 2023년 11월 29일 날 경기도 안성의 칠상사에서 자승 스님이 분신 입적하시는데 갑자기 이게 대공 관련된 부분의 사건과 대공 용의점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테러, 안전, 다음에 그 안보조사국에 있는 대공수사팀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이 국정원의 어떤 이 역량을 또 확인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이제 설명을 쭉 했는데 어쨌든
그 신원식이 불려갔던 거, 그리고 홍장원이 조태용의 지시로 이제 국정원 요원들을 투입했던 것을 이 사람들은 현장 확인을 하러 7, 80명이 야간에 동원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한밤중. 밤에 불려가서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윤석열이 흥분하면서 대공 혐의점을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홍장원도 한밤중에 국정원 요원들을 현장에 투입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때 저희 기억으로는 아마 김경호 대표님이 정확하게 아실 텐데 그때 이제 자승 원장이 방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서 교계 기자들이 취재를 나가고 했을 때 이미 그 시간에 그러니까 한밤중이 아니죠. 그죠? 한 8시, 9시 그 시간에 국정원 요원들이 현장에서 뭐 이리저리 통제를 하고 이리저리 뭐 확인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이제 교계 기자들의 이제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잘 답의까지 하신 부분을 다시 또 소환해가지고 지금 또 예. 사인에 좀 대해서 민망하네요. 예. 다시 의혹을 가지게 만들었는데요. 우선 지금 이제 타임라인이 잘 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기일보에 최초의 사망 기사가 나온 게 7시 한 50분 정도 예. 그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막 사망을 확인을 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서 그러니까 화재는 6시 이후에 났고 그래서 소방대가 차량이 18대가 출동했고 예. 소방대원이 60명이 출동을 해가지고 화재 진화를 했습니다. 근데 워낙 목조원 보이니까 아주 싹 타가지고요. 1시간 만에 불길을 잡고서 그 타버린 잔해 안에서 시신을 발견을 하고 시신의 신원이 전 총무원장이었던 자승스님이다 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시신은 거기서 차량으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성요셉병원으로 운구가 예. 됩니다. 그럼 이제 기자들은 그 소식을 총무원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서 바로 달려갔죠. 달려갔는데 거기 현장은 이미 국정원이 통제하고 있었고 예. 저도 사실은 이 홍장원 차장의 말을 이번 14일 날 증언을 듣기 전에는 국정원 요원이 그 몸값 비싼 사람들이 한 30명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7, 80명은 소방대원 60명보다 더 많습니다. 예. 공식적으로는 46명이죠, 소방대원은. 네. 예. 칠장사를 완전히 뒤덮은 그 숫자거든요. 그런 이런 사람들이 이미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고 관리하고 있었다. 국정원이 통제하고 있다는 거는 거기에서의 모든 정보나 결론까지도 국정원이 원하는 대로 조정해 나간다는 그런 뜻이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시신이 운구된 성요셉병원으로 교계 기자들이 갔더니 거기서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예. 그러니까 자승 스님의 최측근이라고 계속했던 이 덕문 스님이 소신 공양으로 기사를 써달라라고 교계 기자들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예. 그럼 그 시간이 한 10시 정도? 그렇죠. 29일 날 저녁에 그러니까 예. 30일로 넘어가지 않은 그렇죠. 시점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찾아봐야 될 게 저는 우선 홍정원 제1차장이 왜 이 민감한 탄핵 국면에서 자승 스님의 죽음을 다시 소환을 했느냐. 난 이것을 갖다가 우선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예. 게다가 이번에 그 증언, 그 헌재 증언이나 국회 증언 같은 걸 보면 알겠지만 분초 단위로 기억해내고 증언하는 굉장히 기억력이 비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국정원장 직무 대행을 하면서 본인이 관할했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을 텐데 예. 다른 걸 다 차치하고 오직 자승 스님의 죽음을 소환을 했다는 것은 자기한테는 타격이었고 윤석열 정부한테는 대단히 심각한 타격이 있는 이슈라는 거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고요.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한번 수사해 봐라라고 그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예. 이건 전 역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증언이나 증거나 물증이 나오더라도 대공 사건으로 사건을 만들어 가라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용산으로 받은 거다. 그거 아니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단 한 가지 먼저 짚어볼 게 일단 홍장원은 밤중에 출동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대가 일치하지가 않는다. 예. 그때 이미 교계 기자들은 국정원 요원들이 나와서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뭐 국정원 요원들을
보낸다고 해서 뭐 헬기 타고 날아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간대로 봤을 때는 방아자석이 있은 직후부터 움직였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금 저는 이제 타임라인에 제가 이제 계속 이 자승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경기일보 박소건 기자가 처음 쓴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가 된 것 같긴 한데 첫 기사의 시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업로드를 한 시간이 7시 20분이에요. 그렇죠. 저희도 7시 확인했죠. 20분이면 예. 6시 43분에 불이 붙기 시작해서 6시 50분에 최초 신고 전화가 이제 논현동으로부터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동하고 한 걸 치더라도 이상한 시간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신원식의 발언에 의하면 증언에 의하면 시간에 이제 오차가 있을 수는 있을 수 있는데 국방부 장관, 조태현 안보실장, 합참의장, 방첩사령관이 모였던 관저의 모임 시간이 29일 11시예요. 저녁 11시. 그러면은 그 조태용이 그 자리에서 듣고 홍장원 그 국정원 차장한테 차장에게 전화를 했더라도 거기서 바로 출발을 하더라도 국정원 내곡동에서 안성까지 가려면 시간 좀 걸리죠. 그 아이언맨이 아닌 다음에야 한참 걸릴 텐데. 적어도 한 12시, 1시 정도는 돼야지 국정원이 도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지역에 있는 몇몇 사람은 또 일찍 갔을 수도 뭐 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도저히 70명에서 80명이 그러게 통제를 하고 가 있을 시간은 안 맞다. 그래서 정확한 타임라인을 먼저 밝혀야 되고 언제 용산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 그리고 언제 도착했고 언제부터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게 이제 정확히 드러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집니다. 저는 홍장원 1차장이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거다. 뭐냐면 나는 이걸 깔 수 있는데 너희들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경고성 이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장원 차장이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처음부터 깐 게 아니라 신원식 발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신원식이 이런 진술을 했다라는 것이 검찰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난 다음에 그 2, 3일 후에 헌재 가서 이제 증언하고 이런저런 이제 과정을 겪은 다음에 그다음 또 이 사람이 이제 헌재 가서 증언하면서 그런 얘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재밌는 얘기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거 조태용 원장님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나쁜 놈 만드는구나. 처음부터 계산하신 걸까요? 뭐 이런 이제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러고 난 다음에 JTBC 가서 앵커가 묻지도 않는데 본인이 먼저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중간에. 그거는 이제 뭔가 이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 시점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부 다 까는 게 아니고 시간대도 좀 틀린 형태인데 이렇게 까는 거는 뭔가가 있다. 내가 당신네들을 궁지에 몰 수 있는 뭔가가 나에겐 있다라는 것을 은근슬쩍 드러내 보이려고 한 의도가 아닌가라는 게 합리적인 좀 의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자승 스님의 죽음과 관련해 가지고 워낙 설들이 난무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뭐 자살했다, 자살 시도를 이미 했어서 우울증이 심하다, 뭐 무슨 도박자금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이름이 올랐다. 뭐 대북 송금에 연루돼 있다. 뭐 음정 장학제에 대한 압수수색이 임박해서 초조해했다. 용산과 불화했다. 인사청탁을 너무 과하게 하다가 용산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다.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설 중에서 우리 이제 속어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닌 것들이 이제 쳐나가는 겁니다. 아닌 것들 하나씩 쳐나가다 보면은 이제 명확한 거는 이거예요. 국정원이 출동해서 대공용의점 어쩌고를 갖다가 언론에 흘렸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그 기사화 됐죠. 기사화 됐고 대공용의점이 없다라는 게 확실해졌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왜 대공용의점 어쩌고 하면서 국정원이 국내 사찰을 갖다가 하고 종교 지도자에 대한 죽음 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 그 다음에 국정원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은 결국엔 용산밖에 없는 거예요. 용산밖에 없죠. 그렇다면 용산은 여기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자살, 그러니까 이른바 소신공양 자화장이라는 걸로 가게 된 거는 조계종단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걸로 워딩을 해서 끌고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 하면은 사실 자기랑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 그것도 불나서 죽었어. 그러면은 자살을 했던 실수로 실화를 했던 간에
그 사람 그렇게 죽을 사람 아니에요. 사인을 좀 명확히 밝혀주세요. 억울함이 없도록. 이게 정상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죠. 예. 근데 가장 최측근이라는 분이 교계 기자한테 소신공약이다, 자살이다. 라고 죽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러고 이제 판을 갖다가 콘티를 짜고 있었단 말입니다. 마치 죽을 거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아니면 예.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로 실질적으로 합의를 봤던 것처럼. 네. 왜냐하면 총무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종단장을 치러야 돼요. 예. 그래서 조계종 총무원장과 총무원이 이러한 그 시나리오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의 불협화음도 없이 그냥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가요. 그래서 이건 정말 이상하다. 덕문 스님도 분명히 사고 소식을 듣고서 달려왔을 텐데 오자마자 부검도 하지 않았어요. 시신이 발견됐다라는 것만 있는 상태에서 소신공양이다. 본인이 불려서 본인이 소사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건 좀 심각하게 문제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리고 뭐 얘기 하나 더 하자면 당시 기자들이 그 경찰들한테 소방대는 불났으니까 불 껐고 예. 그럼 경찰한테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무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안성경찰서에서 도경으로 다 모든 정보를 이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근데 도경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계종단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공식 입장입니다. 라고 해서 사실은 죽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공식 수사 발표가 제가 보기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시 홍장원 1차장 그 인터뷰로 돌아가서 네. 그 뉘앙스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갑자기 한밤중에 11시라고 만약에 특정이 된다고 예, 하면 예. 신원식 장관 말대로 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전화를 받아서 예. 7, 80명의 요원들을 데리고 현장 출동을 해서 대공 용의점 및 좌파들의 공작에 예. 대한 타살인지를 확인을 했다라는 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출동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것을 나중에 틀림없이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렇죠. 예.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 보고한 바가 처음에 윤석열이 얘기했듯이 대공 영유점을 찾아봐라는 아니었을 수 있지만, 대통령실에서 보기에, 대통령이 보기에 흡족했으니까 국정원의 능력을 인정해줬다. 대공 영유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일을 처리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윤석열이 보기에 좋았다. 그렇죠. 윤석열이 보기에 마음에 들었다. 흡족했다. 그러니까 대공 영유점의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마음에 들어 했다. 그리고 그렇죠. 국정원의 능력을 인정했다. 그랬기 라는 게 때문에 홍장원의 이번 내란 계엄 때도 국정원을 믿고 홍 차장을 믿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사람 빨리 체포해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 거니까. 예. 그거죠. 그러니까 그때 국정원에서 했던 일들을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국정원 관계자의 기자들을 중앙일보 기자하고 인터뷰한 거 내용을 보면 예. 뭐가 있냐면 자승의 행적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경찰과 국정원 관계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통신 내역이나. 예. 그런데 그 통신 내역에 대해서 그 뒤에 통신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조계종이나 그리고 수사 결과 발표가 없었지만 반드시 그 결과들이 대통령실에는 그리고 윤석열에게는 보고가 당연히 그렇죠. 됐겠죠.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1년 보고서가 3개월이 올라갔겠죠. 지난 예. 지금까지도 최후 통화자가 2버전이 돌아다녀요. 네. 그러니까 여성하고 네. 그죠? 예. 네, 하나는 이제 그 상월결사 박기련. 예.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최후 통화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 하나 밝히지 못하는. 이런 거 하나 명확하게 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대체 여기 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갖고 이해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승 전 원장이 그 시점에 용산하고였던 마찰, 종교 편향 문제라든가 뭐 이런저런 걸로 인해서 마찰들이 있었다. 그래서 아마도 죽기 전에 그러저러한 부분에 대한 서운함 내지는 원망 이런 것들을 혹시 유서나 뭐 메모지 형태로 남겨놓지 않았을까 그런 것이 있을까 싶어서 급히
급히 국정원을 보내가지고 그런 것을 샅샅이 챙기고 찾아서 수거해 가지 않았을까란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저희가 1년 3개월 전에도 했는데 지금 요 상황으로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홍장원이나 신원식은 그에 대해서 발언을 안 했지만 안 했죠. 예. 그때 한 일주일 뒤에 있었던 12월 12일 날 이관섭 그 정책실장 나중에 이제 비서실장이 됐죠. 예. 그리고 황상무 그 시민사회 수석 했던 핵할 테러 예. 그 친구가 진우 총무원장을 찾아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예. 그게 뭐였냐면 대통령이 자승이 죽던 날 밤에 황망한 소식을 듣고 이관섭 정책실장한테 총무원장 스님을 잘 보필해라 예.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신원식 이야기한 거 좀 톤이 다른데요? 톤이 다르죠. 그 당시 밤의 분위기가. 예. 그리고 그 이관섭 정책실장이 그때 청와대 불자 회장이 되기 전에 예. 거의 내정되다시피 해서 와가지고 총무원장 진우 스님한테 한 건 지금까지의 불교계와 소통을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회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예. 불교계에 대해서 폄하 발언을 했던 황상무 또 그날 와가지고 저 사실은 굉장히 불교계 친불교적인 인사예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것을 보면 그때 당시 그 자승이 죽었을 때의 대통령실의 위기감은 자승이 대공영이점 때문에 죽었다라는 게 아니라 예. 대통령실과 자승을 비롯한 불교계과의 불화. 종교 예. 편향에 대한 게 훨씬 더 큰 쟁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자승 전 원장이 죽고 난 다음에 이관섭 그 실장이 와서 말한 내용을 유추해 본다라면은 이미 죽는 그 시점에 용산과의 자승과의 불화, 충돌, 알력 이런 것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불화가 존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 서로 의견이 사실은 없어요. 확인됐어요. 많은 예. 분들이 이제 방증 증언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죽음의 동기다라는 그 연관성은 저는 동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불안불하고 왜냐하면 예. 반전 카드가 있거든요. 내가 대선 때 도와준 게 얼만데 니들 앞으로 선거하려면 불교계 표 없이 할 수 있겠어? 자승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인사 개입 때문에 그 비서실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래서 수사가 좀 압박이 들어왔다? 예. 그것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 충동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자살보다는 자살을 가장한 타살설이 여전히 살아있다. 예. 예. 저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예. 대통령이 대공영리점을 타겟으로 수사를 하라고 했지만 눈치 빠른 그리고 잘 아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70명에서 80명 뿐만이 아니라 국정원 내에 있는 많은 요원들이 총동원돼서 그걸 수사를 했다면 이후에 그 배경에 있는 그 마음가지를 잘 헤아려서 이 일을 잘 처리해줬기 때문에 국정원 써볼만 하네. 뭐든지 믿을만 하네. 능력을 보여주네. 애들 능력 있네. 라고 신뢰를 줬던 사건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산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든가 용산과 일부 불화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식으로 사건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이거나 깔끔하게 다 떼어버려가지고 그렇죠. 그냥 자살로 몰아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계종단까지도 동의하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능력 있는 국정원이다가 돼버린 거죠. 그거를 공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잘하는 데가 국정원이고. 공작 잘하는 데가 국정원이고. 야, 아직도 이게 참, 그러니까 이번에 1년 3개월 만에 불거졌지만은 저희가 1년 3개월 전에 물음표를 찍고 문제제기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도 지금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해명이 안 되고. 아까 제가 인용을 했던 11월 31일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경찰과 국정원은 통신기록 등을 통해 자승스님의 행적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재 직전 자승스님과 함께 있었던 스님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이 있었죠. 12시 그러니까 11월 29일 12시 이전까지 있었던
3명의 스님, 몇 명의 스님들이 있다가 그 스님들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그리고 소재를 알고 그 신문을 할 거다라고 했던 여러 사람의 스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사들이 자정을 중심으로 싹 없어졌는데 예. 그 다음 날인 오후 5시에 국정원 관계자는 화재 직전에 자승 스님과 함께 있었던 스님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인터뷰를 해주거든요. 예. 근데 국정원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때까지 국정원은 70명이나 80명이 가가지고 그 스님들이 3명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 3명이 없었다고 조계종에서도 공식 확인하고 경찰도 확인했던 10시 이전에 확인해줬던 그 전날 10시에 예. 확인했던 걸 국정원 관계자는 몰랐던 것도 웃기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혹시나 저는 이제 이건 여기서부터는 제 이제 뇌피셜입니다. 예. 그 한 달 뒤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그 피습 사건 예. 때도 그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종합상황실인가요? 예. 거기에서 있었던 언론 호도라 그래야 되나요? 처음에 이제 흘린 정보가 예. 열상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칼에 찔렸는데 이 자상을 열상이라고 예. 하고 피가 많이 나는데 생명에 위독하진 않다. 예. 그다음에 그렇게 힘 좋고 예. 그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찔렀는데 노인이 한 거다. 예. 그리고 과도다라고 예. 하는 그 단어들을 집어넣음으로써 여론을 호도했던 예. 그리고 여론 몰이를 할 수 있고 여론의 물꼬를 트는 것이 국정원의 그런 역할이다라면. 업무들이라고 예. 한다면 자승의 죽음 때도 얼마든지 그 여론들과 언론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소방관들 그리고 경찰들의 그 메시지의 통로를 예. 조절했을 가능성이 많다. 네. 그게 국정원의 역할이죠. 현장에 예. 나가서 현장을 장악하고 통제한다라는 의미에는 출입하는 사람들 막는 그런 경찰의 업무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조율하고 통제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도록 끄집어내는 게 사실은 국정원이 이야기하는 예. 통제거든요. 예. 그 지금 이제 그 당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는 자살설과 타살설이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직도 그러죠. 타살설도 상당하게 그 근거를 가진 게 그리고 자살설이 설득력이 약했던 것이 직전에 행적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끊임없이 이 동거들어 다녔고 예. 나는 앞으로 10년간 전법 활동을 할 거다 뭐 이러면서 예. 어떤 그 굉장히 삶에 대한 의지가 극명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런 분이 갑자기 죽으니까 갖다 붙일 게 없으니까 우울증을 갖다 우울증이다, 붙이고 조울증이다, 막 이런 얘기죠. 근데 예. 이 자살설로 대충 덮어진 게 국정원이나 경찰에서의 그 얘기만이 아니라 종단의 그렇죠. 적극적인 협조와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양측이 하나는 수사기관이고 하나는 여기에서 죽음에서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기관인데 자살로 덮읍시다 하고 서로 합의를 쫙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디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가 처음에 자승의 죽음을 경기일보를 통해서 보고 바로 제가 총무원 쪽하고 그다음에 용수사 쪽에 제가 전화를 돌렸었어요. 근데 처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스님들과의 다툼 때문에 일이 벌어졌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제가 첩보죠. 이제 뭐 크로스 체크를 못 해보고 그 스님으로부터만 이제 들었으니까 그 얘기가 그 스님 얘기뿐만이 아니고 한참 동안 다른 기사들에도 스님 3명이 4명이 있다가 한 사람은 못 나오고 나머지 3사람은 나왔다라는 게 그렇죠. 대표했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있었으니까. 그리고 하물며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그 다음 날까지 조사를 할 거다. 함께 있었던 스님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윤석열보다 더 팔짝 뛰면서 우리 스님이 그렇게 갈 리가 없어. 타살을 한번 조사해 봐야 돼. 라고 주장해야 될 조계종의 그 많던 자승의 최측근들이 입을 싹 닦듯이 우리 스님이 깨달음의 한 진전을 위해서 나갔어. 자화장을 했어요. 라고 입을 맞추듯이 그렇게 몇 시간 만에 싹 나오겠죠. 방화를 한 거를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처음부터 없애버린 것. 이것이 저는 국정원 요원이 7, 80명이 투입된 진짜 이유가 아닌가. 그리고 이거를
당시 홍장원은 알고 11월 있다. 29일 날 홍장원은 알고 있는데 11월 이것을 이 시점에 슬쩍 꺼낸 이유는 윤석열과 대통령실을 향한 갑자기 이게 무언의 대공 관련된 강력한 경고, 공갈이죠. 공갈이죠, 그죠? 예,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만 예. 더 말씀을 좀 첨하고 싶은 게 자승의 자화상 그리고 자살이라고 발표하게 된 근거가 예.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두 개네요. CCTV에 다른 사람들의 행적이 잘 안 보인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자승의 유서로 보여지는 쪽지들이 발견됐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쪽지들은 휘발유통을 들고 들어간 게 4시 정도예요. 근데 그 뒤로부터 2시간 반 뒤에 불이 붙었는데 그 시간에 유서를 써도 몇 장을 썼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포스트잇 딱 2장을 써놓고 대시보드 위에다가 올려놓고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장원이 형 연락 주세요. 나 진짜 궁금해요. 예, 우리 홍장원 전 처장이죠. 예, 전 처장의 발언 이후에 저는 이 자승 전 원장의 방화 자살 사건에 대한 의혹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을 낱낱이 진상과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것은 뭐 조계종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이제 관심사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어쨌든 미약하나마 야단법석 TV에서도 향후 진행된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필요하다라면 이 사안에 대해서 한 번 더 방송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어쨌든 모처럼 모였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홍장원 1처장, 국정원 전 1처장이 인터뷰에서 굳이 꺼낸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예, 그리고 예. 그것이 그냥 본인의 안위를 생각하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고도 생각이 들어지고 또한 저는 이 부분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종교와 정권이 결합을 해서 못된 짓을 하다가 안 좋은 결말을 비극 내지는 진짜 막장 드라마로 끝낸 이것을 밝힐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죠.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않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식적 수준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물음표를 찍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우리 홍장원 처장은 뭔가 의도가 있겠죠. 그죠? 던져내는 의도가 있는데 이 의도가 어쨌든 합리적이고 실사구시적으로 풀려나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의혹들이 좀 해결되는 그런 단초가 되기를 한 번 더 기대하면서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